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청업체 수준이라고 비웃던 한국, 미사일이 실전에서 97% 요격률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하루 1.5발 만들 때 한국은 48시간 만에 40발을 찍어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달라고 비명을 질렀을 때 미국의 대답은 5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말 밤에 수송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터진 97조 원짜리 협약, 30년간 쌓아올린 미국의 중동 시장이 단 이틀 만에 뒤집혔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작전센터의 대형 스크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190발의 탄도미사일과 720기의 자폭 드론. 이란이 쏟아낸 화력의 규모를 처음 확인한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그러니까 MDA의 부국장입니다. 28년간 이 일을 해왔죠.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떤 체계로 어떻게 요격하는지 그 판단을 내리는 게 제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은 없었어요. 상황실에 있던 장교 한 명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부국장님,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사령부에서 발사 징후추가 포착됐습니다. 2차 공격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이란 서부에서 동시에 떠올라 아라비아 반도를 향해 포물선을 그리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중동 방공망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배터리 현황 보고에 제가 명령하자 작전 장교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방면 PAC-3 배터리 4개 정상 가동. UAE, 아부다비 방면 배터리 2개 정상. 하지만 요격탄 잔여량이 문제입니다. 잔여량이 얼마나 되나? 작전 장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현 소모 속도라면 72시간 내에 사우디 배치분 고갈 예상됩니다. 72시간. 사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미사일 방어 분야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요격탄이 소진되는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스크린 한쪽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UAE 남부 방공구역에서 정체불명의 요격 성공 신호가 연달아 기록되고 있었죠. 패트리어트가 아닌 다른 체계의 신호였습니다. 저건 뭐지?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작전 장교가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패트리어트 식별 코드가 아닙니다. UAE 자체 운용 체계로 보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UAE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방공 체계라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산 천궁2점. 몇 년 전 UAE가 도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제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확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브레넌 대령 이야기부터 해야 하죠. 제 아버지 로버트 브레넌은 걸프전의 전설이었습니다. 35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최초로 실전 배치한 장교였죠.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 시절, 아버지는 사우디 하늘을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걸프전 사진을 보며 자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패트리어트 발사대,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사진 옆에는 사우디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감사장이 걸려 있었죠. 마이클, 기억해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지키는 거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 저는 그 말을 신앙처럼 믿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사일 방어 분야에 들어선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었죠. 28년간 MDA에서 일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저는 한국의 방산 산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나쁘지 않은 무기들이죠. 하지만 지상 무기와 미사일 방어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려면 추적 레이더 기술, 유도 알고리즘, 종말 단계, 요격 기동 제어.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전투 관리 시스템까지 갖춰야 합니다. 미국이 50년에 걸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구축한 기술 생태계예요. 한국이 그걸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비슷한 시각이었죠. 특히 로키드 마틴의 더글러스 하트. 그 사람의 발언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5개월 전이었습니다. 워싱턴 의회 청문회장.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중동방공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죠. 로키드 마틴 미사일 방어 사업부 수석부사장 더글러스 하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62세. 로키드 마틴에서만 3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죠.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하트 부사장, 최근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대신 한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더글러스 하트가 마이크에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죠.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이요? 우리 부품 조립하는 하청업체 수준입니다. 미사일 방어라는 건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이 지상 무기는 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독자 개발한다. 그건 마치 자전거 만드는 회사가 우주 왕복선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도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내심 동의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한 감은 있지만 기술적 현실을 정확히 짚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더글러스 하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설사 한국이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해도 실전 검증이 안 된 체계를 누가 믿겠습니까? 미사일 방어는 단 한 발이라도 놓치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 책임을 장난감 같은 아시아산 미사일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장난감.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천궁이를 장난감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청문회장 뒤편에서 한국 국방무관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그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글러스 하트가 무례하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이란의 공격이 시작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3층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 패트리어트 배치 현황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를 한 줄 한 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우디 배치 PAC-3 요격탄 잔여량, 최초 보유량의 38%, 이틀 만에 62%를 소진한 겁니다. UAE 배치부는 더 심각했어요. 잔여량 27%, 72시간 안에 바닥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보충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PAC-3 생산 속도. 저는 그 숫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8발, 한 달에 겨우 54발. 중동 전선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죠. 중동 동맹국들의 긴급 요청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UAE 군사위원회, 카타르 에미르 궁.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물량은 언제 오는 겁니까? 저는 한 통 한 통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답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 증산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최대한 빠르게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로키드 마틴의 엘러베마 생산 라인은 이미 풀가동 중이었고 그래봐야 하루 1.8발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UAE 군사위원회 리아드 알 마즈루이 소장이었죠. 브레넌 부국장, 패트리어트 추가 물량 요청 건입니다. 답변이 언제 가능합니까? 소장님, 현재 로키드 마틴과 긴급 증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첫 번째 물량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알 마즈루이 소장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처음 전화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어요.
6개월이요? 브레넌 부국장,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요격탄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6개월. 그게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알마즈루이 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방법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죠.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방장관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회의 안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건명 주한미군 배치 패트리어트 배터리 중동 전환 배치 검토.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를 빼서 중동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약화시키면서까지 중동의 물량을 채워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장관 직속 참모 4명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피로에 절어 있었죠. 참모 중 한 명이 현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패트리어트 재고 상황입니다. 사드 요격탄 잔여 240발. 패트리어트 PAC-3 글로벌 잔여량은 현 소모율 기준 4개월치입니다. 중동 전선 소모를 충당하려면 다른 정부에서 재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빼오자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한미군 배치 PAC-3 배터리 2개를 UAE로 전원 배치하는 안입니다. 북한 위협은 한국군 자체 방공망으로 일시 대응하고 중동 상황이 안정되면 복원합니다. 저는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한쪽을 막으려면 다른 쪽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 이것이 미국 미사일 방어의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하루 1.8발이라는 생산 속도 때문에 이런 지경에 몰린 겁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전환 배치 명령서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국의 방어를 약화시키면서 중동을 지키는 이 아이러니. 28년 경력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로서 이보다 자괴감이 드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직후 참모 한 명이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국장님,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UAE 남부방공 구역 교전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궁이 체계로 추정되는 요격 기록입니다. 저는 피곤한 눈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숫자를 훑어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격 시도 68회, 성공 66회, 요격률 97%. 저는 태블릿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97%. 패트리어트 PAC-3의 공식 요격률이 90%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이 데이터 검증됐나? 아직 1차 분석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데이터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산 체계가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요격률을 기록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아까 UAE 알마즈루이 소장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도 우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미국 미사일 방어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저는 펜타곤 4층 정보분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UAE 남부방공구역 교전 데이터 2차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1차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곧바로 추가 검증을 지시했던 겁니다. 오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분석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부국장님, 2차 분석 결과입니다. UAE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직접 제공한 교전 로그와 대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1차 분석 결과가 맞습니다. 천궁이 체계 요격 시도 68회 중 성공 66회. 요격률 97.06%. 데이터 오류 없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97%. 이 숫자가 뜻하는 바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의 공식 요격률은 실전 기준 91%입니다. 시험 환경이 아니라 실제 교전에서 97%를 찍었다는 건 이건 단순히 높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경 변수를 고려했나? 이란 미사일의 종류는 단순 탄도탄이랑 기동형 탄도는 요격 난이도가 다르잖아.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부분도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 천궁이 교전구역에 낙하한 68발의 구성입니다. 파테흐-110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31발, 에마드 중거리 탄도미사일 22발, 그리고 카드르-1 변형 기동탄두 15발.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카드르-1 기동탄두. 이건 중간에 궤적을 바꾸는 미사일입니다. 요격하기가 압도적으로 어렵죠. 패트리어트도 기동탄두 상대로는 요격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기동탄두 15발 중 요격 성공은 14발입니다. 93.3%.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동탄두 상대로 93%라고요? 패트리어트 PAC-3과 같은 조건에서 보여준 성적이 78%였습니다. 15%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입니다. 이란이 포화 공격을 시도한 구간이 3차례 있었는데 천궁이는 동시에 6개 표적을 추적하고 4발을 연속 발사하는 교전 패턴을 보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동시 교전 능력이 2에서 3개인 것에 비해 확실히 우위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두통이 밀려오고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8년간 미사일 방어를 분석해온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결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결론. 아버지의 유산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교전 데이터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표본이 68발밖에 안 돼. 수백 발 규모의 데이터가 쌓이면 수치는 내려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란의 2차 미사일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에는 1차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탄도미사일 240발과 자폭 드론 800기가 동시에 발사됐죠. 중동 하늘 전체가 전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합동작전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죠. 지하 3층 작전센터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상황판의 붉은 점들이 1차 때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현재 요격 상황 보고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방면, 패트리어트 요격 개시. 현재까지 요격 시도 34회 중 성공 29회. UAE 방면은 아부다비 북부, 패트리어트 요격 시도 18회 중 성공 16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작전 장교가 잠시 말을 멈추며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UAE 남부, 천궁이 교전 구역입니다. 요격 시도 42회 중 성공 41회. 요격률 97.6%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97%대. 이번에는 42발 규모로 표본도 늘었습니다. 1차 때의 68발에 이어 합산하면 110발.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숫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요격률이 아니었습니다. 요격탄 재고였어요. 작전 장교가 새로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 배치 PAC 세잔여량, 전체 보유량의 19%, UAE 배치 패트리어트 잔여량, 12%, 사드 요격탄 글로벌 잔여, 240발에서 168발로 감소. 5일 만에 사드 잔여량이 70발이나 줄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미국의 전략 미사일 방어 자산이 바닥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로키드 마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글러스 하트를 찾았죠. 하트 부사장, 브레넌입니다. PAC-3 긴급 증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일 생산량을 최소 3배로 올려야 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더글러스 하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PAC-3 MSE 한 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1200개가 넘습니다. 추적 시커 센서, 추력 편향 노즐, 전자광학 장비.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정밀 가공이 필요한 특수 부품입니다. 하청업체 47곳의 공급망을 동시에 올려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풀가동으로 하루 1.8발입니다. 3배 증산이면 하루 5.4발인데 그 수준까지 올리려면 시설 증설과 인력 확보, 부품 수급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4년입니다. 4년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지나가던 장교가 놀라서 돌아볼 정도였죠. 4년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6개월 안에 올려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브레넌 부국장, PAC-3 한 발 가격이 58억 원입니다. 이건 정밀 무기지 공산품이 아닙니다. 대량 생산 체계 자체가 다르다고요. 하트 부사장, 지금 중동에서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우리한테 요격탄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4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더글러스 하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부국장님,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4년 뒤 증산 목표를 잡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최선입니다. 4년 뒤, 저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4년을 기다리라는 말. 그 4년 동안 중동 동맹국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방산을 하청업체라고 비웃던 더글러스 하트. 그 사람이 이제 와서 4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58억 원짜리 요격탄을 하루에 1.8발밖에 못 만들면서 경쟁자를 장난감이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더글러스 하트를 향한 분노인지 아니면 하루 1.8발이라는 현실에 안주해 온 미국 방산업계 전체를 향한 분노인지, 그리고 어쩌면 그 현실을 알면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저 자신을 향한 분노였는지도 모릅니다. 더글러스 하트와의 통화가 끝나고 이틀 뒤 예상치 못한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연락장교가 UAE 현지에서 직접 작성한 천궁이 실전 운용 현장 보고서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표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이 이랬습니다. 본 장교는 20년간 패트리어트 운용부대에서 복무했으며 천궁의 실전 성능을 직접 관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패트리어트 전문가가 천궁이를 직접 보고 쓴 보고서.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 후 반응 시간. 패트리어트 PAC-3의 표적 탐지부터 발사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9초입니다. 천궁이는 5초, 4초나 빠른 겁니다. 미사일 방어에서 4초는 영겁과 같은 시간이죠. 그 4초 안에 적 미사일은 수 킬로미터를 더 날아옵니다. 두 번째, 다중 표적 동시 교전. 패트리어트는 한 번에 최대 3개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천궁이는 6개, 2배입니다. 이란이 포화 공격을 할 때 천궁이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교전 후 재장전 시간. 패트리어트가 한 배터리를 완전히 재장전하는데 45분이 걸립니다. 천궁이는 15분, 3배나 빠릅니다. 연속 공격이 들어올 때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죠. 네 번째, 가격. PAC-3 MSE 한 발 58억 원, 천궁이 한 발 16억 원, 3.6분의 1 가격에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연락장교가 개인 소견을 적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어렵지만 천궁이는 패트리어트가 가지지 못한 실전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포화 공격 대응 능력과 재장전 속도는 현재 전장 환경에서 결정적 우위입니다. 본 장교의 20년 패트리어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기술적 우위의 문제입니다. 기술적 우위. 미국의 패트리어트 전문가가 한국의 천궁이에 대해 기술적 우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이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부국장님,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건으로? 아이언돔 운용분석팀장 아비 레빈 대령입니다. 천궁이 관련 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이언돔이라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전에서 수천 발 요격에 사용해 온 나라죠. 그 이스라엘이 천궁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했습니다. 30분 뒤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아비 레빈 대령의 얼굴이 나타났죠. 50대 초반. 짧게 깎은 머리카락 위로 키파를 쓰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다운 화법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언돔 팀이 UAE 교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천궁이에 대한 분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기동탄두 요격 알고리즘입니다. 천궁이의 종말 유도 단계에서 보여준 궤적, 수정 패턴이 저희 아이언돔이나 패트리어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예측 궤적에 요격탄을 보내는 방식이라면 천궁이는 실시간으로 적 미사일의 기동을 추적하면서 요격탄 궤적을 동시에 수정하는 적응형 알고리즘을 쓰고 있더군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적응형 알고리즘. 이론적으로는 많이 논의됐지만 실전에서 구현한 나라는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차세대 패트리어트에 적용하려고 10년째 연구 중인 기술이었죠. 레빈 대령, 그게 확실합니까? 적응형 유도가 실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건 교전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저는 아이언돔 요격 데이터를 15년간 분석해왔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천궁이의 기동탄두 대응 능력은 현존하는 어떤 체계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체계보다, 아이언돔보다, 패트리어트보다, 사드보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화상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데이터 오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전문가, 두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천궁이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3일 뒤 국방정보국에서 긴급 정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죠. 저는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20분 만에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정보분석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장교가 모여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부국장님, 위성 정보입니다. UAE 아부다비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대형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 추적 결과 한국 대구 공군기지입니다. 대구. 왜 대구로?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비행 경로와 시간대를 보면 긴급 수송으로 판단됩니다. 아부다비에서 대구까지 7,000km. 토요일 밤에 수송기를 띄웠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밤.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군수물자 수송은 보통 평일에 이뤄집니다. 주말. 그것도 토요일 밤에 7,000km를 날아가는 수송기라면 이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쓸 만큼 급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한국 측 움직임은 그것도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부국장님, 이건 더 흥미롭습니다. 장교가 위성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 있는 방산업체 세 곳의 야간 위성 사진이었죠. LI 지넥스원 대전 공장, 한화 시스템, 구미 공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세 곳 모두 토요일 밤인데 공장 전체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이 평일 대비 180% 수준으로 들어차 있고요. 저는 화면에 다가가서 위성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토요일 밤인데 세 개 공장이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인원 추정은 열화상 분석과 차량 수 기준으로 1,800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800명. 토요일 밤에 1,800명이 공장에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로키드 마틴 엘러베마 공장의 패트리어트 생산 라인 정규 인력이 600명입니다. 그 3배가 넘는 인원이 주말 밤에 긴급 투입된 겁니다. 24시간 뒤 정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저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방산업체 3곳이 주말 48시간 동안 천궁이 요격탄을 생산한 수량이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40발입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봐. 40발입니다.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만에 40발을 생산했습니다. 48시간에 40발. 로키드 마틴이 패트리어트를 하루에 1.8발 만드는데 한국은 이틀에 40발. 단순 계산으로 생산 속도가 8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혹시 단위가 틀렸나 싶어서요. 48시간에 40발이면 시간당 0.83발. 로키드 마틴은 24시간에 1.8발이니까 시간당 0.075발. 비율을 계산하면 11배. 아니, 아까 8배라고 했는데 이건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든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아무에게나 물어본 게 아닙니다. 미사일 생산공학을 아는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미사일 요격탄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한 발 한 발이 정밀 무기예요. 시커 센서 보정, 추진체 결합, 탄두 조립, 최종 시험. 이 모든 공정을 48시간 안에 40발이나 완료했다는 건 생산 라인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방식이 독특합니다. LI 진엑스원이 시커와 유도 장치를,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와 전투관리 체계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체와 탄체를 각각 담당하는 분산 병렬 생산 체제입니다. 세 공장이 동시에 부품을 만들어서 최종 조립만 한 곳에서 하는 방식이죠. 분산 병렬 생산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엘러베마 공장 한 곳에서 모든 공정을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한 공정이 끝나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직렬 방식이죠. 한국은 세 공장이 동시에 부품을 만들고 완성된 부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병렬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력을 더 투입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공장의 품질 기준을 완벽하게 통일하고 부품 간 호환성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물류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고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왜 이렇게 빠른지를. 이건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CNN 뉴스가 흘러나왔죠. 속보입니다. UAE와 한국이 97조 원 규모의 포괄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국가협약으로 방위산업 50조 원, 원자력 에너지 및 AI 기술협력 47조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97조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700억 달러. 미국의 연간 방위산업 수출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한국이 단일 계약으로 따냈다고요? 펜타곤에 도착하자 사무실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UAE 협약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참모진이 긴급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협약 상세 내용입니다. 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방위산업 50조 원, 천궁이 추가 도입, 한국형 해상 방공 체계, 무인기 공동 개발, 방산 기술 이전. 한국이 UAE의 방위 파트너로 격상된 겁니다. 원자력 에너지 25조 원. 바라카 원전에 이어 추가 원전 건설 및 소형 모듈 원자로 공동 개발. AI 및 첨단 기술 22조 원. 반도체 협력, 스마트 시티, 디지털 전환 공동 프로젝트.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략적 동맹 체결이었어요. UAE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겁니다. 그 순간 사무실 TV에서 더글러스 하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본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5개월 전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하청업체라고 비웃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트 부사장, UAE 한국 협약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패트리어트 시장이 천궁이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더글러스 하트가 마이크 앞에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홍보 담당이 대신 답했죠. 로키드 마틴은 패트리어트의 성능과 신뢰성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판에 박힌 답변. 5개월 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수세에 몰린 방어적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주요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3.7% 하락, 레이시온 2.1% 하락. 반면 한국 방산주는 폭등하고 있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 상승, LI진엑스원 15% 상승.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미사일 방어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그날 오후 저는 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부사령부 정보팀이 올린 중동 전체 방산시장 동향 보고서였죠. 부국장님, UAE 협약 이후 도미노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도미노?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한국 측에 천궁이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가격 문의도 들어왔고요. 사우디. 35년 전 제 아버지가 패트리어트로 하늘을 지켜낸 바로 그 나라. 미국 미사일 방어의 첫 번째 해외 고객이었던 사우디가 이제 한국산을 검토하고 있다니. 그뿐이 아닙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도 천궁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성도 아시아 태평양 방공 체계 업그레이드 계획에 천궁이를 후보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폴란드, 호주, 나토 동맹국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포토맥 강 건너편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홍빛 노을이 강물 위에 번지고 있었죠. 28년간 제가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국 미사일 방어의 독점적 우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확신. 패트리어트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 믿음.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16억 원짜리 미사일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8억 원짜리 패트리어트가 16억 원짜리 천궁이에 지고 있었어요.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능도, 생산 속도도, 그리고 이제는 시장까지. 그때 참모가 한 가지 더 보고했습니다. 부국장님, 호르무즈 해협 상황입니다. 호르무즈가 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기뢰와 해군 함정으로 해상 교통을 차단했어요. 현재 유조선 통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UAE가 한국에만 원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UAE 푸자이라 항구에서 출발한 유조선 세척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푸자이라 인도양항국 항로입니다. UAE가 자국 수송망을 동원해서 한국에만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전 세계가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 UAE가 한국에만 기름을 보내고 있다고요? 왜 한국에만? 분석관들의 판단으로는 천궁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UAE의 하늘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UAE가 한국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겁니다. 일종의 전략적 호혜 관계죠. 전략적 호혜. 미사일로 하늘을 지켜주면 석유로 경제를 지켜준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을 건 전략적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맹의 중심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완전히 저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토맥 강 건너 알링턴 국립묘지의 불빛이 가물가물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의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우리가 전화를 안 받는 사이에 한국이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한국이 시장을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내준 겁니다. 하루 1.8발. 4년 뒤 증산. 한 발에 58억 원. 이런 오만함으로 동맹국들을 기다리게 한 건 우리였으니까요. 한국은 토요일 밤에 1,800명을 공장에 보내서 48시간 만에 40발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한 발에 16억 원으로. 그리고 97% 요격률로 하늘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독점에 안주했고 한국은 생존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동시에 뼈가 저릴 만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뭔가 물어봤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서재 벽에 걸린 액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35년 전
사우디 다란 기지.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패트리어트 발사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미국 미사일 방어의 황금기를 연 전설적인 사진이었죠. 저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패트리어트로 사우디 하늘을 지키던 시절,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보고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미사일 개발사에 대한 자료였죠. 한국의 미사일 역사는 초라했습니다. 50여 년 전, 한국군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한국 같은 작은 동맹국에 미사일 기술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혼자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백곰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사포에서 추진제 화약을 직접 깎아가며 로켓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포로 화약을 깎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잘못하면 폭발해서 전부 죽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만든 첫 미사일이 사거리 180km짜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ICBM을 만들고 있을 때 한국은 180km짜리를 만들고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포로 화약을 깎아서 미사일을 만든다. 자전거로 비행기를 따라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었죠.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포로 화약을 깎던 나라가 50년 만에 97% 요격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을 거절당한 나라가 이제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체계를 독자 개발한 겁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 옆에 놓인 사우디 국방부 감사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아버지가 지켜낸 사우디. 그 사우디가 지금 한국에 천궁이 브리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에 천궁이를 도입하려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패트리어트의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아버지가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서재에서 벽에 걸린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때 서재 책상 위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죠. 미상원 군사위원회, 로키드 마틴 더글러스 하트 수석부사장에 대해 긴급 청문회 소집, 패트리어트 생산 지연 및 중동 방공태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저는 태블릿을 들어 기사를 읽었습니다. 5개월 전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하청업체라고 비웃던 더글러스 하트가 이번에는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 같은 입장으로 소환되는 겁니다. 기사에는 상원 의원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하트 부사장은 5개월 전 이 자리에서 한국 방산을 장난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난감이 97% 요격률로 UAE 하늘을 지키고 있고 우리 패트리어트는 재고가 바닥나서 동맹국 전화도 못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장난감입니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쾌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 하트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독점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혁신할 이유도 없었죠.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 속도는 떨어지고 동맹국들의 요청에는 몇 년씩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더글러스 하트는 그 구조의 상징이었을 뿐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복도가 텅 빈 시간이었죠. 책상에 앉아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기준 한국 천궁이 체계가 미국 방산에 주는 시사점. 28년 미사일 방어 경력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보고서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제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썼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고, 전장이 증명하고 있었고, 동맹국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는 50년간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위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50년 전 사포로 화약을 깎아 첫 미사일을 만들었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핵심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성능. 천궁이의 실전 요격률 97%는 패트리어트 PAC-3의 91%를 넘어섭니다. 특히 기동탄두 대응 능력에서 15%포인트 차이는 기술적 세대, 격차를 의미합니다.
둘째, 가격. 천궁이 한 발 16억 원대에 패트리어트 한 발 58억 원. 3.6배 가격 차이는 동맹국들의 선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생산력. 한국의 분산 병렬 생산 체제는 48시간에 40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록히드 마틴의 하루 1.8발과 비교하면 8배 이상의 속도입니다. 전시 긴급 증산 능력에서 한국은 미국을 압도합니다. 넷째, 전략적 동맹. 97조 원 규모의 UAE 협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동맹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방위산업에서 에너지, 원자력, AI까지 포괄하는 이 구조는 미국이 제공하지 못한 형태의 파트너십입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책상 위를 비추었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50년간 독점에 안주했습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환상 속에서 가격은 올리고 속도는 늦추고 동맹국들의 긴급 요청에 몇 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에 거절당하고 독자 개발의 험난한 길을 걸었고 50년 만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총액은 지난해 기준 16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천궁이가 기록한 97% 요격률은 아이언돔을 운용하는 이스라엘 전문가도 인정한 수치입니다. 패트리어트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하청업체라고 불렀던 나라일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방장관에게 올라가면 미국 방산업계에 거대한 파장이 일 것입니다. 어쩌면 제 경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독점 체제에 안주해 온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반기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28년간 그래왔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서재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책상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사막 위 패트리어트 발사대 앞에 서 있는 젊은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만든 역사는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50년 전 사포로 화약을 깎던 그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렵니다. 미사일 방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국방장관실로 향했습니다. 펜타곤의 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경쟁은 위협이 아닙니다. 경쟁은 기회입니다. 50년간 독점이 만든 안일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미국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사포로 화약을 깎아 미사일을 만들던 나라, 미국에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 토요일 밤에 1800명을 공장에 보내는 나라, 97% 요격률로 동맹국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클 브레너는 그 나라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미사일 방어국 부국장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포로 화약을 깎던 나라가 세계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